안녕하세요. 토지이야기TV의 토통령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땅, 이 땅, 여기 보이는 이 땅 324평, 총 714만 6천원, 평당 2만 900원대 저렴한 공매 매물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토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 또는 이 영상을 보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실 분, 그리고 앞으로 시청자님들이 땅 구매할 때 이 영상을 보면서 주의해야 할 점 등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본 토지를 위성으로 바라봤을 때 도로가 옆에 붙어 있는 아주 멋지고 괜찮은 토지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물건에 관심이 가시죠? 도로가 옆에 붙어 있다면 무조건 좋아 보이지만 실제 도로가 옆에 붙어 있는 건지 아닌지,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로 진행되는 토지입니다. 공매 입찰 방법을 모르시는 분은 이 영상이 끝나갈 무렵 온비드 공매 입찰이라는 영상을 제공해 드릴 테니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을 하시면 누구나 손쉽게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시청자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야기TV에서는 제공하는 영상은 해당 물건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는 것이며, 여러분 시청자님들이 분석했던 내용과 비교 분석과 어떤 용도를 활용하실지 생각과 판단은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세 조사, 인장 등을 하시고 입찰에 대한 부분은 각자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에 언제쯤 입찰이 가능하다 내용은 입력하지 않을 테니 직접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개인적인 이 물건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을 알려주시고 지적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지만, 개인적 비판과 비약, 조롱식 댓글은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댓글은 죄송하지만 삭제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다면 온비드 공매 사이트에서 2019-08117-001 관리번호를 직접 입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토지는 원래 감정가가 890만원이었는데요. 두 번 유찰이 되어서 715만원까지 왔고, 평수는 342평, 평당 2만 900원 정도 하게 되고요. 강원도 홍천군 내초면 와야리 386번지의 토지이고 지목은 임야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면적은 1130 제곱미터로서 342평 됩니다. 그럼 이 토지의 토지용 계획 확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재지는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386번지고요. 지목은 임야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5653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수로 1710평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온 토지가 몇 평이라고 했나요? 342평이라고 했는데, 그럼 전체 면적이 다 안 나온 게 아니라 일부만 나왔다는 거죠. 지분으로 공매가 나온 게 좀 단점이고요.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390원이고 지역지구에 따른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용도지역에서는 비도시지역에서 여러가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일대는 가축 사육하는데 제한을 두겠다는 거고, 또 이 토지 바로 옆으로 이제 접도구역이라 하면 일정 비도시 지역에서 이 도로가 그 교통에 있어 가지고 차량이 생생 달리 갖고 나중에 이탈하는 걸 방지해서 여기 이제 집을 바로 가까이에 짓는다 그러면 재산상 손해나 사람의 인명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일정 거리를 띄우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또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라 하면은 공장을 지은 데 있어 가지고 승인을 허가를 받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요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용 계획 확인을 봤을 때는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어찌했거나 지분이야 나중에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다음 본 토지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가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이렇게 도로가 바로 옆에 붙는 것 같지만 이게 실처럼 길고 가느다란 토지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 끼어 있고 이쪽에도 실질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토지를 맹지 탈출을 위해서는 이쪽 토지와 이쪽 토지를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은 매수를 해야 되는데요. 과연 이 토지의 소유주는 누군지 한번 볼까요? 송땡규님과 송땡봉님이신데요. 72년도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간혹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81년도 이전에 등기를 했을 때는 주민등록 의무화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없습니다. 하지만 72년도에 이거를 매수를 하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때 나이가, 이분들의 나이가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나이가 한 적어도 30대에서 40대는 되셨겠죠. 그리고 지금 향후 48년, 50년 가까이 흘렀으니까 거의 80에서 100살 가량 되니까 현존 살아 계시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이 토지 소유주를 나중에 낙찰받고 지분 해결하고 여기에 맹지 탈출을 위해서 만나러 가봐야겠지만은 말 그대로 돌아가셨을 가능성도 또 염두를 해두시고 이 토지로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시고, 그럼 과연 이 토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 토지는 2015년 3월 13일 날 단독 소유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계시는 분이 김땡우님이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하였건 간에 이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나 이 토지에 매수를 하셔서 아니면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운 좋게 해결이 됐다고 하면 다음에 여기에 이제 건축 행위를 해야 되는데요. 건축 행위 시 무슨 문제점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이 토지가 임야이기 때문에 임야 경사도를 보시거나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임야의 경사도가 배제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임야 경사도가 높은 거는 보전관리지역이나 공익용 산지나 임업용 산지로 이미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계획관리인 이곳은 실질적으로 임야의 경사도는 실질적으로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여기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물론 홍성군 도로 점용 조례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물을 단독주택 짓느냐, 근린생활시설을 짓느냐, 아니면 공장을 짓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진입로를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가 있습니다. 그럼 단독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와서 이렇게 지을 수 있지만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가감속 차로가 필요합니다. 가감속 차로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보셨지만은 생소하실 겁니다. 그죠? 가감속 차로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과 같이 가감속 차로는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요. 도로가 이제 생생 달리다가 이제 이쪽 길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간을 가감속 차로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차가 생생 달리다가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교통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감속 차로가 있고요. 여기 만약 건물이 있다면 그 다음 다시 이거를 이제 나갈 때 이쪽 건물에서 나갈 때 바로 이렇게 생하고 가면 여기 오는 차와 사고가 나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속할 수 있는 차로를 뒀다가 이렇게 이제 진입을 해야겠죠. 이게 가감속 차로라는 겁니다. 그럼 이 토지에 이제 공장을 짓겠다 그러면 가감속 차로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쪽에는 이렇게 해서 진입을 해서 올라오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전제는 이 토지 소유나 혹시 이 토지 소유와의 이제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토지 사용 승낙서를 확보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맹지 탈출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맹지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입찰하실 때 말 그대로 이 토지가 도로 옆에 실질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도로에 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은 정확한 지적도를 보게 되면 도로에 붙어 있지 않고 맹지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가지고 가감속 차로도 토지의 곡선 반경이라면 여기가 이제 좀 곡선지죠. 곡선지는 반경에서 140m, 중심부에서 140m니까 이쪽 70m, 이쪽 70m, 요 이후로 가감속 차로를 지어라 라는 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로 들어가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해당 홈페이지에 오게 되는데요. 홍성군 도로 연결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홍성군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라고 나옵니다. 이 홍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목적부터 해가지고 이제 정의,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연결 허가 등의 신청 등이 있습니다. 요거를 자세히 한번 보셔야 되고요. 홍성군 건축허가과 담당자하고 제가 한번 통화를 해봤지만 실제 이렇게 연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여러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인근 토목허가 사무실에 먼저 도면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사항들은 만일 입찰에 앞서시 갖고 이거를 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관가하지 마시고 꼭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확인을 했을 때 내가 인수해야 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둘, 셋, 넷, 5명의 지분 중에 5분의 1 지분이 나온 상태고요. 소멸 말소 기준 권리가 2005년 5월 20일이기 때문에 요 이후로는 다 말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권리는 없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5분의 1이기 때문에 지분을 해결을 하셔야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찰이 한 2번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맹지이기 때문에 또 유찰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밸류맵이나 이런 거를 국토부 실거래가를 확인하셔가지고 직접 실거래가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입찰 기일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시청자님들이 직접 네이버나 검색 엔진 창에 온비드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온비드 사이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가기로 해 놓으시게 되면 앞으로 요 위에 이제 창이 하나 뜨게 될 건데요. 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온비드로 바로 오도록 되어 있고, 통합 검색창에 이렇게 사건 번호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물건이 나옵니다. 그럼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물건에 대한 분석들, 이 물건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언제 입찰을 할 수 있는지, 그죠? 자, 입찰 일자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 입찰 이력도 한번 직접 보시길 되겠습니다. 입찰 이력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왜 입찰 날짜를 이야기를 안 드리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분석해 드리고 나면 여러 많은 시청자님들이 영상을 보시다 보니까 그럼 나 이 토지 입찰해 봐야지 라고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다 보면 입찰 경쟁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직접 제가 날짜를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판단하셔가지고 자기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정확한 금액, 밸류맵이나 이렇게 국토부 실거래가가 요즘 좋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확인을 해보시고 나는 이 금액에 들어가도 여기에 무슨 맹지 탈출도 할 수 있고 시도해보고 주변 사람과 협상도 해보고 그리고 건물도 짓고 싶어. 아니면 바로 팔아볼 수도 있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만 그거를 잘 판단하셔서 입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 입찰 기일이 적혀 있지 않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이미 낙찰이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는 제가 앞에 이렇게 매각 종결 제목 앞에 매각 종결이라고 입력을 해 놓은 거는
이미 입찰이 끝이 나서 소유주, 낙찰이 됐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좀 더 유용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매나 경매 사건에 있어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나 또 새로운 시청자님들이 관심 있어 할 물건들을 또 낱낱이 분석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